저번에 싱가포르에 오게 된 이야기를 간략하게 했었습니다. 와, 너무 부끄럽네요. 정말 덜덜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창피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죠? 안녕하세요, 초복강입니다. 오늘은 영상 촬영할 때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셔서 말 잘하는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난 말을 좀 하니까 그냥 카메라 켜놓고 영상 촬영해서 올리면 될 거야. 유튜브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한데 첫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그 모든 게 저만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이라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것, 또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었지만 그것을 감안하고라도 정말 못 봐줄 정도로 말을 못하더군요. 심지어 아까 처음 보여드린 영상은 그 와중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싹 다 지워버리고 새로 촬영하고 싶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하자 하고 그냥 두는데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자, 그럼 자신이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자기가 잘 아는 주제로 3분 정도를 목표로 영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다 3분이 되면 영상을 탁 끊으라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을 맞춰 영상을 촬영하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편집을 할 것이기에 더 오랜 시간 얘기해도 되겠죠. 참, 혹시 편집하면 누가 말을 못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의 목표는 말 잘하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것이라 당연히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방송 위주로 하실 분은 또 다르죠. 이건 시청자와의 호흡과 순간순간의 대응이 중요해 말을 조리게 하는 것보다 속칭 말빨과 순발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목표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니 최대한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촬영을 마쳤으면 이제 편집을 해야겠죠? 말하는 것과 표정만 볼 것이기에 컷 편집만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처음 자기 영상을 보게 되면 정말 꼴 보기 싫습니다. 화면에 비치는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거울 속의 자신과는 비슷하지만 묘하게 다릅니다. 또한 보통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장면을 오랫동안 보게 될 경우가 방송하는 분들을 제외하곤 없는데 편집하다 보면 몇 시간 동안 자기 얼굴을 봐야 합니다. 일단 여기서 한번 꼴 보기 싫음이 막 몰려오는데 바로 이어 더 싫은 게 오죠. 바로 목소리입니다. 녹음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손발이 오글거리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나요? 과학적으로도 몇 가지 이유를 들던데 보통 내 목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이 다른 데서 오는 차이를 가장 크게 꼽고 있습니다. 즉, 보통 본인이 생각하는 내 목소리는 공기 중뿐 아니라 몸을 통해 전달되는 것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 스피커를 통해 듣는 내 목소리는 상경하게 들리게 되죠. 특히 마이크의 성능, 스피커의 성능에 따라서 이 갭은 더 커지게 되어 첫 편집하는 게 정말 악몽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최대한 말이 되게 압축을 해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편집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이상한 버릇이 있네? 이건 편집을 못하겠네? 이거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계속 끝없이 생길 겁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없이 무사히 편집을 마쳤다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무사히 편집을 마치셨으면 평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자신이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당연히 다 아는 내용이고 장시간에 걸쳐서 말이 되게 편집을 했기에 자신이 보면서 이상하네 하는 건 편집이 덜 된 것이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참, 부모님도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자식이 나오는 것만으로 행복해 하실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형제, 자매, 친구입니다. 이 중 형제, 자매는 옳구나 하고 더 흠을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친구는 그나마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할 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친구에 따라 다르겠죠? 이때 말도 안 되는 흠 잡는 것을 무시하시되 당장 듣기 싫어 화가 나는데 옳은 말이라면 반드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꼭 말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고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자신이 영상 속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짐작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반 생활 속이 아니라 편집된 영상에서 말을 잘하는 겁니다. 꼭 구분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영상은 평가가 좋았나요? 아니면 혹평을 받았나요? 혹시나 정말 잘 알아듣게 말하고 표정도 너무나 좋았다 하는 평가가 나왔다면 이 영상 더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카메라 켜놓고 영상 촬영하면서 유튜브를 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부족한 점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말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횡설수설하고 컷 편집으로 연결하려고 해도 앞뒤가 제대로 연결하기 이상한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을 잘 못해도 유튜브를 하는 한 가지 방법과 말을 잘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말을 못해도 할 수 있는 영상을 주제로 하면 됩니다. 자신이 출연하지도 않고 말할 필요도 없는 여행과 같은 영상을 주제로 하는 겁니다. 여행 영상의 경우 자신이 나와도 말과는 관계가 없으니 문제가 안 됩니다. 또한 나레이션만 입히는 영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보면 영화를 주제로 하거나 삶과 생각을 공유하는 유튜버 분들, 또 이슈를 영상화하는 분들은 출연이 필요 없고 대본을 나레이션으로 입히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턴 말을 잘하게 보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을 적고 촬영 시 참고하면서 말을 하자는 겁니다. 아까 만드신 영상을 보시면 아마 횡설수설한 느낌을 받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 이럴 경우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면서 주제가 왔다 갔다 해. 나중에 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말하고자 하는 것을 소제목으로 적어두고 촬영 전 주제에 대해 한 번쯤 생각을 정리해보고 촬영 시 순서대로 보면서 말을 해나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영상을 만드실 때 전보다 정리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어느 정도 말을 이어나가는 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제목으로도 도저히 안 되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는 답이 없습니다. 스크립트를 다 작성해야 합니다. 와, 말하는 걸 다 작성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추후 편집 시 훨씬 더 빠르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스크립트를 보면서 편집할 곳은 당연히 알기에 실수한 부분만 잘라내면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영상 자막 작업을 하신다면 그 가치는 더 높아지죠. 브리우까지 사용해서 자막을 만든다면 그 속도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글을 외워서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통째로 외울 수 없다면 촬영하면서 스크립트를 보고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는 것을 반복해야 하기에 흐름이 끊기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참, 조심해야 할 점은 한 문장은 한 컷으로 끝날 수 있게 외워서 촬영하셔야 자연스럽고 편집이 빨라지게 됩니다. 보면서 문장 내를 끊어버리면 참 조심해야 할 점은 한 문장은 한 컷으로 끝날 수 있게 외워서 촬영하셔야 자연스럽고 편집도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낼 때 안 이어집니다, 말이. 최소한 한 문장은 끊지 말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한 문장을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드시다고요? 그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딱 그렇습니다. 잘 외워지지도 않고 외운 것을 말하려다 보니 얼굴은 딱딱해져 어색한 게 정말 제대로 안 되더군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린 장비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짐작되시죠? 프롬프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프롬프터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프롬프터는 카메라 앞에 반사유리를 가진 장비를 달고 거기에 스크립트를 올려두어 피사체가 되는 사람이 카메라를 보면서 읽는 것입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대통령 연설 같은 곳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큰 것을 어떻게 생각이 드시죠? 다행히 요즘은 작은 휴대용 프롬프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핸드폰에 띄워두고 렌즈를 보면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좋은 게 렌즈를 정면으로 볼 수 있어 얘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보고 읽는 거라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할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휴대용이라고 해도 부피는 적지 않다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들자면 이 경우에도 연기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도록 연습해야 되죠. 하지만 사용 전후의 차이가 저의 경우 너무 컸기에 이젠 없이 촬영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됩니다. 지금도 프롬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화할 때 말을 잘하는 것과 자기 생각을 영상으로 전달할 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말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되면 잘라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 문장 단위로 최대한 깔끔하게 말해야 하는 연습은 필요합니다. 당장 말하는 게 어렵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저처럼 장비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 기회가 되면 제가 사용하는 장비 요거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